아프리카 남부에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국가. 그 이름은 로디지아였습니다. 오늘날 전쟁에는 국가의 군대 말고도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PMC, 즉 민간 군사기업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로디지아 부시 전쟁이었습니다. 로디지아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들은 영국의 탈식민 흐름을 거부했고 1965년 로디지아의 총리 이언 스미스는 영국과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로디지아는 곧 불법 국가가 됩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백인들은 소수, 흑인들은 절대 다수였죠. 그리고 이 다수의 흑인 사회에서 민족주의 무장투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두 주인공은 두 세력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동맹 자누, 그리고 아프리카 인민동맹 자프. 이들은 각각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게릴라전을 시작했고 이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냉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로디지아는 정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외교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디지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로디지아군은 소수정예였습니다.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말레이 비상사태, 케냐 내전,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친 베테랑들이었고 특히 특수부대의 수준은 세계 최상급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부대가 바로 셀루스 스카우트였습니다. 이들은 게릴라로 위장해 침투하고 적의 조직 내부를 붕괴시키는 극단적으로 실용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윤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로디지아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군사로만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로디지아를 끝까지 고립시켰고 시간은 로디지아 편이 아니었습니다. 병력은 줄어들었고 백인 사회는 점점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로디지아는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 전쟁은 끝났고 로디지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새로운 국가 짐바브웨이가 탄생했고 로버트 무가베가 권력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전쟁은 그저 한 소수 정권의 몰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사라진 것은 나라였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셀루스 스카우트 출신, 남아공 특수부대, 각국의 퇴역 군인들. 이들은 더 이상 국가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 줄 아는 기술, 네트워크, 경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필요한 곳이 넘쳐났습니다. 국가는 책임지기 싫어했고 기업과 정권은 효율적인 전쟁을 원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답이 바로 민간 전쟁이었습니다. 로디지아 전쟁의 인적 자산은 이후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샌드라인 인터내셔널 같은 초기 PMC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국가의 일이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책임은 불분명해졌고 전쟁은 더 빠르고 더 은밀해졌습니다. 로디지아는 패배했지만 그 전쟁에서 만들어진 방식은 살아남았습니다. 로디지아 부시 전쟁은 단순한 아프리카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전쟁을 기업이 대신 수행하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세계와 싸우는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용병이라 불리는 PMC의 전쟁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을 파는 방식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혁명이 시작되었으며 냉전의 두 강대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대한민국하고도 인연이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의 혁명과 내전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